고대 인형 괴담. 중국의 도교 술법 중 무고라는 저주술이 있습니다. 무고에도 저주와 방법 그리고 매개체에 따라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중 널리 쓰인 게 인형을 저주의 매개체로 쓰는 인형술이 있습니다. 무고에 쓰기 위한 인형을 만드는 데는 여러 가지 재료와 술자만의 특수한 재료가 쓰였다고 하는데 초기에는 지획으로 만든 인형을 사용했으나 언젠가부터는 사람 가죽으로 만든 인형이 쓰이게 됐습니다. 태평광기에 실린 이야기 중 인형술에 대한 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나라 때의 일입니다. 당시 드물게 여성이지만 거상인 소부인의 남편이었던 이 씨는 자신보다 능력이 뛰어난 아내가 부담스러워서 하녀와 내통을 하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많은 하녀는 소부인의 재산을 뺏고 소부인을 살해하기 위해 요술사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녀는 요술사에게 받은 인형과 부적을 밤에 몰래 집안 곳곳에 파묻었습니다. 그리고 요술사에게 받은 피치를 하고 긴 생머리를 한 정교한 여인의 영상을 낀 7개의 인형을 화려한 색의 비단을 묶어 치장한 다음에 소부인의 방 동쪽 벽에다 묻었습니다. 그러나 인형을 묻은 지 얼마 안 돼서 이 씨와 하녀의 내통은 들통나게 되어 남편은 집에서 쫓겨났고 하녀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후로 이현우 소부인은 양자를 두고 집안을 이끌고 있었는데 그제서야 하녀가 준비한 저주가 발동했습니다. 이후 밤마다 화려한 비단천을 두른 7명의 여자들이 울고 웃는 걸 반복하며 집안을 돌아다녔으며 소부인을 비롯한 집안 사람들은 원인 모를 병에 시달렸습니다. 소부인은 무당이나 이 귀신들을 몰아내기 위해 도사를 불러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했으나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소부인은 스스로 정체불명의 귀들을 막기로 합니다. 소부인이 담이 센 하인들과 평소 그녀에게 신세를 진 낭인 무사 등을 고용해 대접을 하고는 집안에 출몰하는 귀신을 잡아달라고 했습니다. 밤이 되고 다시금 여자들이 출몰하자 무사들이 달려나가 그중 하나를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사람들이 여자를 붙들자 인형은 본래의 인형 형상으로 돌아왔는데 눈썹과 이목구비가 갖추어져 있었고 피비린내가 났습니다. 그리고 인형은 사람들의 손안에서 계속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인형의 모습에 아연 실색했고 소부인은 그 인형을 칼로 베라고 했습니다. 무사 중 하나가 인형을 베자 인형의 몸에서 피가 솟구쳤고 인형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인형을 보고 공포에 떨자 소부인이 인형을 불길 속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러자 인형이 불에 탄 채로 비명을 지르고 날뛰었으며 다른 인형들까지 울부짖으며 사람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놀라 비명을 질렀으나 미리 대기하고 있던 무서들은 무기를 들고 인형들을 공격했습니다. 인형들은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사람들을 공격했는데 베어도 계속 움직였고 몸이 거의 토막나야지 움직임이 멎었습니다. 인형과 사람의 혈투는 날이 밝자 끝났습니다. 갈갈이 날뛰던 인형들은 햇빛에 닿자마자 새까맣게 타서 흩어졌고 마치 사람의 시체가 썩는 듯한 악취가 풍겨 나왔습니다. 이후 인형 소동은 사라졌으나 반년 후에는 하얀 옷을 입은 인형이 울면서 집안을 배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부인을 수하들을 시켜 인형들을 추적하게 했는데 집안을 배회하던 인형은 해가 뜨자 집의 동쪽 벽 안으로 스며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형이 들어간 땅을 파보니 복숭아 나무로 만든 부적이 나왔습니다. 부적에는 붉은 글씨로 이 씨의 하녀가 소부인을 저주하다. 처녀의 살가죽과 머리카락으로 만든 7개의 인형 형상을 만들어 동쪽 벽에 묻으면 9년 후에 효과가 일어날 것이다. 단 저주를 건 사람의 원한이 묻으면 더욱더 강하고 빠르게 발생할 것이다 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소부인은 부적을 태우고 벽을 부수자 안에서 불에 그을린 생머리를 한 7개의 인형을 찾아냈습니다. 소부인은 인형들을 상자에 봉하고 절에 묻었습니다. 그 후로는 더 이상 인형들이 나타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